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11월 4일 한인 이민 정치사에서 새로운 장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인 후보들 모두 당선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뉴욕주 하원의원 40선거구의 론김 후보,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연방 하원의원 제5선거구 로이조,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글로리아 오, 팰리세이스 파크 시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크리스 정, 포트리 시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피터 서시 등 5명의 한인 후보가 있습니다. 이들 5명은 모두 민주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우선 뉴저지 연방하원의원 제5선거구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한 로이조 후보가 10월 15일 뉴저지 맘모스 대학교 여론조사 결과 43% 대 48% 오차 범위인 불과 5% 차이로 민주당의 육선인 스캇 가렛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들은 5% 차이는 오차 범위 안에 있어 한인표 만여 표만 결집하면 승산이 있다며 연방 하원의원의 배출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유일한 한인 선출직 정치인이자 첫 뉴욕주 하원의원인 론김 후보는 선거 막판에 상대 후보인 공화당 필립 짐 후보의 비상식적인 선거전 탓에 중국계 표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중국계인 필립 짐 후보는 40선거구에 총 유권자 48,703명 중 25%인 12,000여 명이 중국계이고 한인 유권자는 겨우 5,289명뿐이라는 것을 10분 활용해 11월 4일 선거를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결이 아닌 한국계와 중국계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박윤영 회장은 중국계 유권자 12,000여 명의 투표율은 아마 25에서 30% 정도일 것이라며 한인 유권자들은 5,289명밖에 안 되니만큼 중국계 3,600표를 넘어서려면 한인이 70에서 80%의 투표율을 보여야 한다고 투표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성적 학대에 참상을 당한 강제 종군 위안부를 기리기 위한 연구 전시관이 설립됩니다. 30일 퀸즈 커뮤니티 컬리지 내 쿠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에서 퀸즈 커뮤니티 컬리지와 홀로코스트 기념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함께하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 전시관 설립 기금 모금의 밤 개최 홍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과거의 추악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며 기금 모금 행사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A very unique trip we took to get to this point with our friends from CAGNY. 3 years ago, we were asked by a group of people from the Korean community if we would do something to help them with an issue that they called the comfort women. Most people have never heard of the comfort women. It's one of these things that just doesn't get taught. Now, there are very few people on campus who have not heard of the comfort women. Okay? Whether they've been here or they heard it through their friends. People come in here not because they've been assigned to do a project by their professors, but they heard of the comfort women and they want to see the exhibit. 저희들이 2015년 9월에 우리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는 이곳에 위안부 연구 전시실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2차 세전 때 있었던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위안부로서 희생되신 분들을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함으로써 우리 인류 역사에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11월 10일에 7시에 바로 이곳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그 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인류 역사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I was certainly very happy to meet these comfort women because our hearts spoke to one another. On my father's non-existent grave, I swore, Daddy, I am telling the world what we are suffering. The goodbye, the prayers, I will never forget it. I go and
We have to tell the world to remember what was done to us, and we have to learn from it. 최근 한인 모 인터넷 매체가 H마트에서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제주산 수산물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제주도 등 한국 관계자들이 뉴욕을 방문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류 양식수협, 전국수산물 중개인 도메인협회 관계자들은 뉴욕일보를 방문해 제주도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허위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일보를 방문한 김창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장과 김광익 제주어류 양식수협 상임이사, 문영섭 사단법인, 전국수산물 중개인 도메인협회장의 얘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그 제주 수산물이 정말 청정하고 안전한 수산물인데 2011년도에 일본에서 원전 사고에 따르는 방사능에 오염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좋지 않은 이런 그 루머가 또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미국 그 교포사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나 제주도 지방 정부에서 제주 수산물에 대한 그런 방사능 검사 또 이런 그 관리 이런 것들을 엄격히 하고 있고 그 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제주 수산물은 정말 그 청정하고 깨끗한 안전한 수산물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우리 미국에 계시는 그 교포분들께서 드셔도 괜찮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2005년도에 그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세계 인류 상품으로 지정받은 가장 대표적인 수출 어종입니다. 전 세계 그 12개국에 수출되고 있고 그 수출액이 연간 이제 5천만 불 이상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제주광어는 가장 그 육상에서 안심하게 양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교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가장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제 광어라는 걸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그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들이 그 다른 어종에 비해서 특히 그 제주도는 그 청정해역입니다. 그리고 광어는 육상에서 양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사능이나 그런 거는 그 터무니없는 그런 루머 같은 이제 기사는 믿지 말아주시고 그 현혹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 수산물 수출협회는 2008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인가를 받고 현재 5개 업체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그리고 한국의 그 식약처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고 미국 FDA에 공장 등록이 돼 있고 유로 쪽에 그리고 중국 쪽에도 공장 등록이 돼 있는 가장 그 건전한 그러한 그 가공시설 속에서 식품과 위생과 안전에 관한 그런 사항을 확실히 책임지고 미주에 수출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 오기 전 4일 전에도 일본 쪽으로 약 한 4만 달러를 선적을 하고 왔습니다. 일본 쪽에 금년도 현재 약 한 200만 불 이상이 수출이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장수국가로서 자기네 보건 안전에 관한 그런 문제에서 만약에 방사능에 대한 오염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수입을 하겠습니까? 퀸즈 한인 동포회관 건립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말썽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이명석 퀸즈 한인의 직전 회장은 최근 퀸즈 한인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퀸즈 한인회관의 건립과 관련해 퀸즈 한인 동포회관의 KCS 소유권 및 관리와 운영 책임 내용은 퀸즈 한인의 이사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석 전 회장은 퀸즈 한인의 상임위원회 대표격인 류재봉 퀸즈 한인 회장과 김강석 KCS 이사장이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퀸즈 한인의 이사회에 논의나 결정 없이 마치 퀸즈 한인의 전체 결정 사항인 양 공개한 후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고 KCS 구자로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KCS 소유권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류재봉 회장과 김강석 이사장이 이를 강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문제로 얼마 전 기금 모금 행사 개최 후 많은 퀸즈 한인의 이사단체 대표들과 한인사회 일각에서 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류재봉 회장과 김강석 이사장은 공개 사과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뉴욕의 첫 에볼라 환자인 의사 크레이크 스펜서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펜서를 격리 치료 중인 의료진들은 스펜서에게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며 심각하지만 안정된 상태로 상향 조정됐다고 뉴욕타임즈와 뉴욕포스트 등이 2일 보도했습니다. 기니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다 귀국했던 스펜서는 지난달 23일 맨하탄의 벨브 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교육 내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오지 못하도록 한 오랜 금지 규정을 없앤다는 교육당국의 방침을 전하며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계속 연락하기를 원하는 데다 사이버 환경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한다는 게 생산적이지 않다는 점에 참작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